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금요일이고요. 어제 오늘 우리 장 괜찮았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증시 휴장일 때 해외 증시가 뉴욕 증시 포함해서 상승을 계속 했었고, 물론 어제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지만,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의 그 전고점 대비 하락률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증시 선방을 하게 되면서 조금 키 맞추기로 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어제 전일 뉴욕 증시 먼저 한번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오늘 오전 7시 7분 발 뉴스였고요. 이 기사 내용의 처음과 끝은 어제 뉴욕 증시의 처음과 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페이스북이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페이스북이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아주 뭐 어닝 쇼크 수준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시간외로도 폭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그냥 내리 꽂아버렸죠. 그래서 메타의 주가가 어찌됐든 26% 이상 폭락하면서 장을 마감했고 그와 관련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7% 이상 폭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실적의 이 어닝 쇼크 이 부분에 대한 배경에는 여기 보시면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규칙 변경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이 고객 맞춤 광고의 실적을 상당 부분 수익원으로 창출시키는데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거고 이번 그 실적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제 그 메타의 이 폭락의 원인이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제 어, 나스닥이 3.74% 이상 이 폭락을 하게 되면서 보니까 이 2020년 9월 8일 이후에 최대 하락률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어제 그 메타의 폭락과 더불어 가지고 스냅과 트위터 이 같은 관련 업종이죠. 스냅과 이 트위터 주가도 장중에는 23%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냅은 장마감 이후에 첫 분기 순익 달성했다라는 어떤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는 40% 이상 폭등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정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8% 이상 하락을 했는데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15% 이상 또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증시 이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증시 이 시간 안에 미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1% 이상 급등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일단 0.25% 인상을 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제가 이 부분은 항상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가까워졌다. 이 금리 인상 압박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 장기 국채금리와 이 공동반대해서 오르는데, 이 지금 전날보다 6bp 가량 오르면서 1.83%대로 상승했다. 이거 최근 아마 제가 1.9%까지 봤던 기억은 있는데 1.83%면은 최근에 오른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지 않나, 많이 오른 수준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도 어제의 뉴욕 증시의 그 급락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 뉴욕 증시 일단 메타에서 시작해서 메타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 1.57% 오른 2750선 회복을 했고요. 뭐 코스닥도 1.26% 오른 900포인트 이상 예, 장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들어왔죠. 이렇게 이게 보이시죠? 그리고 개인은 오늘 4,100억 원 이상 순매도 했습니다. 이 코스피 안에서는 또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서도 비차익 거래에서 3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니틀 지금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일단 순매수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이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차익 거래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앞으로의 증시 상황을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조금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또 우리 증시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환율이 조금 안정화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원 돌파해서 1202원까지 갔던 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00원 아래로 일단 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유가는 지금 어쨌든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이 공급망과 관련해서 조금 이 유가가 상당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WTI 기준하면 지금 90달러 이상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유가와 관련해서도 인플레 압력은 상당히 계속 좀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도 계속 뭐 압박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업종 전체적으로는 오늘 호텔 그리고 여행 뭐 항공 뭐 이런 어떠한 어 코로나 종식 이후에나 이 뭐랄까요 좀 좋아질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반짝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뭐 이 글로벌 쪽으로 이제 뭐 오미크론도 그렇고 이 코로나도 그렇고 이 뭐 이제 몇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확진 사례가 있어도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치사율과 관련해서 또 치명률과 관련해서 조금 치명률과 치사율이 낮아지면서 이제는 약간 감기 아니면 이 독감 수준에서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가는 어떤 단계에서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시장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여행과 관련된 이런 어떤 위드 코로나 업종들이 오늘 장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식음료와 관련해서 특히나 좀 많이 올랐죠. 특히나 이 화이트 진로, 이 제주 맥주, 이 가격 인상과 이런 이슈도 있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료 쪽에서 상당한 상승이 있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요 뉴스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목만 그냥 보시고 뭐 크게 본문은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전 세계 식료품 값이 11년 만에 최고치, 공급망 쇼크,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일단 식료품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다. 뭐 이게 인플레였든 아니면 이 공급망 사태였든 아니면 이게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뭐 리스크였든 일단 전반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당히 급등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식료품 주가 좋았다. 그죠? 근데 식료품 주는 또 어디에 속하죠? 이 경기 방어주의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이후에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될 것 같으면 이런 어떤 경기 방어주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포트 구성 시 경기 민감주만 담지 말고 경기 방어주도 담는 게 좋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 안에서도 식료품 그리고 주류 다 언급드렸습니다. 종목도 제가 하이트 진로도 그때 말씀드렸고
이 식료품과 관련해서는 뭐 오뚜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뭐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 대부분이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마트, 뭐 화이트 진로, 뭐 그리고 LGU 플러스 뭐 다 괜찮았습니다. 오늘 다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오늘 뭐 오늘뿐만이 아니고 어제에 이어서 일단 장이 또 워낙 괜찮았다 보니까 대부분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가운데서 눈여겨볼 종목들이 오늘 게임주와 또 이 대표적 기술 성장주였던 뭐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게임주를 저가 메리트에 반열에 놓고 뭐 떨어질 때마다 이게 매수하는 걸 추천에 올리던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일단 게임주와 관련한 이 기술 성장주 섹터에서는 낙폭과대에 따라 기술적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올해의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낮다. 저는 투자 수익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일단 확신을 하고 있고 오히려 투자를 하실 거면 이 포트 구성에서 경기 민감과 이 경기 방어를 놓되 경기 민감에는 자동차, 반도체는 필수 그리고 경기 방어도 섹터에서 구성을 하실 때는 유통과 식료품 그리고 통신 요 세 섹터만 해도 저는 참 괜찮다. 뭐 근데 제 종목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 가운데서는 뭐 쿠쿠도 있었고 뭐 쿠쿠 홀딩스, 쿠쿠 홈시스도 있었고요. 또 뭐 필수 소비재 같은 뭐 한국 타이어 이런 것도 있었고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항상 눈여겨 보시면서 저가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저는 뭐 사실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아무튼 뭐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어제 오늘 우리 증시가 좋아서 일단 코스피는 2750선을 회복을 했지만 다음 주부터의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뉴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감을 할 건데 자, 연합뉴스 코스피 기술적 반등 1차 목표는 2800대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위험 관리해라 라는 제목의 뉴스고요. 연합뉴스 어제자 오전 10시 35분발 뉴스였습니다. 일단은 단기 반등은 1차적으로는 2800에서 2820선까지 그리고 2차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은 그 목표는 3000선까지인데 이건 뭐 기대하지 마시고 자 1차 반등이 2800에서 2820선까지 이렇게 지금 증권사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까지는 2750선까지는 회복을 했단 말이죠. 좋은 흐름인 것 같긴 해요. 2749 이렇게 마감을 했으면 영 찝찝할 뻔했는데 어찌됐든 뭐 인위적이었던 뭐 어찌됐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2750선을 탈환을 했다라는 부분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다음 주에 그 주 초반에는 또 좋은 흐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죠. 경기와 통화정책에 대한 엇갈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 후에는 또 2차 하락이 가능성이 대두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뭐 전반적으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FOMC 지금 이 회의 1월에 있었던 회의 이후에 예, 뭐 특히나 뭐 금리 인상 압박이라든지 그런 어떤 우려 심리들이 조금 완화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3월에는 아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근데 그 부분이 0.25 정도에서 수준에서 상승을 해서 0.5% 수준이 될 거고 올해 뭐 최고 7번 예상을 하지만 5번 정도에서 마감을 할 거라는 게 지배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의 뉴스입니다. 다만 몇몇 연구원들의 의견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이 뉴스 마칠 건데
대신증권의 이 연구원은 단기 기술적 반등은 중기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는 경기와 통화정책 간의 엇갈린 미스매치 흐름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달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한 경제지표 부진이 불가피하고 통화정책 부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경기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증시는 2차 하락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고, 또한 김경훈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위험 회피 강도는 둔화가 됐다. 하지만 신경기 종합지수로 본 현재 국내 경기는 부정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작년 7월까지 경기가 확장된 폭만큼 이제 앞으로 수축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가지고 지난달 글로벌 증시가 과도한 조정을 받은 만큼 추가 하락보다는 상방 압력이 우세할 것이나 실물 경기와 괴리가 커지고 있는 이 글로벌 긴축 기조를 고려하면 이 공격적인 어떤 기조보다는 이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2750선 위로 올라왔어요. 또,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어제자 뉴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네요. 자, 2750선 이상에서는 위험 관리를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2차 하락이 또 온다면 2600선 부근에서 또 2600선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등의 분할 매수를 고려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는 제가 수긍이 가는 부분이고 2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 영상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터넷은 뭐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은 저는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이 포트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에서도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이틀이 아니죠. 뭐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 오늘 장이 좀 좋았습니다. 그죠? 2600선이 깨진 적도 있었고 한데 다시 이게 반등을 하면서 2750선까지 단숨에 이렇게 회복을 한 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주 초에도 뭐 그 흐름은 쭉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미선물도 계속 상승 중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장중에 낙폭이 컸던 뭐 스냅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장 열리면서 미국 증시를 또 상승시켜 줄 거라는 어떤 기대감도 유효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우리 장에서도 아마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절대 그 상승하는 날은 추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좀 하락할 때 그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제가 되도록이면은 조금 매일 자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뉴스 안에서 좀 중요 포인트를 좀 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이 종목 섹터의 제 의견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싶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영상을 좀 더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또 이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주말에는 또 교육 영상 그리고 어떤 또 한 주간의 어떤 뭐 경제 이슈 뭐 증권에 가의 어떤 이슈 이런 부분들을 또 모아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불금 보내시고요. 아무튼 예, 즐거운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